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각의 예방의학 강의실 곽진입니다. 오늘은 다시 에피데미올로지 역학 강의로 돌아와서 질병의 자연사, 즉 예후를 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난 시간의 강의들을 통해서 진단과 선별 검사들을 통해 건강한 사람, 또 질병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어떤 사람이 질병이 있다는 걸 확인했을 때 어떻게 질병의 자연사, 즉 예후를 양적으로 기술해 낼 수 있을까요? 오늘 강의를 통해 그 방법을 습득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요. 질병의 자연사, 치명률, 5년 생존율, 관찰 생존율, 중앙 생존 기간과 상대 생존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통해서 한 환자에서 질병의 자연사를 도식적으로 표현한 그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시점마다 알파벳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A 시점 같은 경우는 질병이 생물학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을 의미를 하고요. DNA 변화라든지 세포 내적인 변화가 있는 상태로 실제적으로 무증상 상태를 의미하겠죠. P 시점은 질병의 병리적 증거가 어느 시점에서 그 병적 증거를 얻을 수 있는 시점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때를 의미하고요. S 시점은 환자의 질병이 증상이라든지 징후가 나타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M 시점은 환자가 그로 인해서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시점을 의미하겠고요. D 같은 경우는 환자가 진단을 받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T는 치료를 받게 되는 시점을 표현한 것이고요. 우리가 S 시점 이후는 임상 단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를 통해서 최종적인 결과는 완치가 되거나 또는 질환이 유지되거나 또는 장애로 남거나 최종적으로는 사망하는 경우로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연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생존 기간을 표준화하기 위해서는 기본 시작 시점과 끝 시점을 알아야겠죠. 일반적으로 진단 시점으로부터 처음 시작한다라고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단 시점으로 잡았을 때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진단 이전에 사망한 환자는 계산에서 누락된다는 한계를 갖고 있고요. 또 각각의 진단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기간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둬야 할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최종 종료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이벤트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거나 또는 질병을 갖고 있는 생존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러한 종료 시점을 두 가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후를 표현하는 방법에는요.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치명률, 또 두 번째는 5년 생존율, 관찰 생존율, 중앙 생존 기간, 상대 생존율 이런 식으로 5가지 방법으로 나눠볼 수 있고요. 앞으로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치명률은 지난 시간 사망률에 대한 설명에서 한 예로 설명을 드린 것인데요. 치명률은 특정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를 동일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의 수로 나눈 비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쉽게 얘기하자면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질병으로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급성질환에 사용이 되고 단기간이나 또는 급성질환을 측정하는 데 적합하지만 만성질환의 예후를 표현하는 데는 이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 이후 사망이 기대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보통 치명률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5년 생존율인데요. 5년 생존율은 임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고 특히 암치료 평가에 있어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미를 표현하자면 치료 후 5년간 생존했거나 또는 진단 후 5년간 생존한 환자의 백분율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이러한 5년 생존율은 사용은 많이 되고 있지만 문제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조기 발견 기간이라고 표현하는 리드 타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진단한 지 5년이 되지 않은 환자군의 생존율을 볼 수 없다라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리드 타임이라는 개념은 위에
질병 과정을 보면요. 진단 시점이 2008년도고요. 사망 시점은 2010년도입니다. 두 번째 그림에서는 선별 검사를 통해서 건강 진단이나 그런 검사 등을 통해서 2005년도에 진단이 됐고요. 사망은 2010년도에 사망을 하게 돼서 실제 생존 기간은 5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환자 같은 경우 진단 시점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5년 생존율의 관점에서는 실제적으로 5년 이상 생존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생존 기간은 인위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조기 진단이나 그런 실제 그냥 진단된 사이에 기간은 한 3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망 기간은 시점은 연장되지 않은 그런 결과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조기 진단, 즉 2005년도에 조기 진단된 경우와 일반적인 진단, 2008년도에 일반적인 진단 사이의 기간을 리드 타임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5년 생존율은 이러한 조기 발견 기간이라는 리드 타임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한계점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관찰 생존인데요. 관찰 생존이라는 것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실제 관찰된 생존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생명표를 사용한다든지 카플란 마이어 방식으로 계산을 한다든지 등으로 나눠볼 수 있고요. 오늘 강의에는 생명표를 통한 관찰 생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명표는 2000년서부터 2004년도까지 치료 후에 2005년까지 추적된 환자의 가상 치료 결과를 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치료 연도별로 각각이 치료받은 환자 수와 각 연도 1년별로 생존하는 환자의 수를 표로 만들어서 기록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00년도 치료한 환자의 수는 84명이었고 2001년도까지 생존하는 수가 44명, 2002년도에는 21명, 3년도에는 13명, 4년도에는 10명, 2005년도에는 8명으로 기록된 각각의 치료 결과를 표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존표를 만들어서 이를 통해서 생명표의 계산을 하게 됩니다. 1년차의 생존 확률과 각각의 연차별의 생존 확률이 확률 계산법을 통해서 퍼센테이지로 나오게 되고요. 이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린 것이 생존 곡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차에 52.5%가 생존 백분율로 표현돼서 그래프로 나타나고 있고요. 추적 기간 동안의 그래프 모양을 통해서 생존 곡선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생존표를 사용할 때의 가정은 무엇일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치료 효과 또는 생존율은 시간에 따라 변화가 없다라는 가정으로 생명표를 만들게 됩니다. 두 번째 가정은 추적 실패한 사람들의 생존율이 추적된 사람들과 동일하다라는 가정도 함께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생명표를 근거로 그 생존 곡선을 표현한 건데요. 예를 들자면은 백인과 흑인의 생존표를 비교를 해서 각각의 그래프로 표시한 것입니다. 다음은 중앙 생존 기간인데요. 메디안 서바이벌 타임이라 그래서 우리가 생존표를 만들 때는 생존 기간의 전체를 계산해서 어떤 표준 생존을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중앙 생존이라는 개념은 연구자의 생존자 수가 2분의 1이 되는 지점, 반이 되는 시점에서 정의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의 장점은 극단적인 값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평균 생존에 있어서 장기 생존한 사람이 1명에서 2명 정도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전체 생존값은 짧더라도 이 한두 명 때문에 평균값이 올라가는 역할을 해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러한 어떤 단점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장점은 이런 평균 생존 기간을 사용하려면 평균값을 계산하기 전에 연구 대상자의 모든 사망을 일단 관찰해야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2분의 1이 되는 시점에서만까지만 관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대 생존율이 되겠는데요. 상대 생존율은 질병이 있는 어떤 집단의
생존율을 질병이 없는 같은 연령 집단의 기대 생존율과 비교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수식화시킨 것은 상대 생존율은 질병이 있는 사람의 관찰 생존율을 질병이 없는 사람의 기대 생존율로 나눈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표를 예를 들어 볼까요? 1990년도에서 1998년도까지 상대의 생존율, 즉 각각의 대장과 직장암 환자의 상대 생존율과 관찰 생존율을 비교한 자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연령별로 각각을 구분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암 이외의 다른 질환으로 사망률이 높은 노인층에서는 관찰 생존율과 상대 생존율의 차이가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원인으로 사망률이 낮은 젊은 층에서는 둘 간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100% 생존이라는 가정하에 하나도 변화가 없는 맨 위에 선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관찰에서 확인된 관찰 생존율은 맨 밑에 선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건강한 사람에서 아니면 그 질병이 없는 사람에서의 어떤 생존율을 기대 생존율이라고 표현한다면요. 상대 생존율은 그 기대 생존율과 관찰 생존율 사이의 수치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잘 이해하셨나요? 오늘은 질병의 예후를 표현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또 각 방법의 용도와 목적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해 봤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신 이후로 이러한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논문에서 어떻게 이런 생명표라든지 예후지표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활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